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피부 분석 및 피부 유형별 특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관리 들어가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클렌징이죠. 클렌징 제품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 피부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요. 피부 유형별은 지성, 건성, 중성, 복합성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피부 미용 유형을 지금 볼 텐데요. 첫 번째, 중성부터 볼게요. 중성은 다른 말로 정상 피부라고도 하고요. 가장 이상적인 피부죠. 중성 피부의 목적은 이 가장 이상적인 피부를 그대로 현재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성 피부의 특징으로는 먼저 이미지 모델과 마찬가지로 피부 표면이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세안 후 당기거나 번들거리지 않고요. 피지 분비량이나 수분 공급이 기능이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 이상인 색소, 여드름, 잡티가 거의 없고요. 피부결이 섬세하고 피부색이 맑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성 피부의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성 피부는 선생님 피부예요. 과다한 피지 분비가 필요해요. 조절이 필요해요. 지성 피부는 과다하게 피지 분비 조절이 필요하고 유분기가 있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징으로는 일단 피부 표면에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화장이 잘 받지 않고요. 유분기 때문에 쉽게 화장품이 지워집니다. 얼굴이 번들거리는 상태이고요. 피부가 거칠고 모공도 넓습니다. 피부 표면에 묻어있는 피지 때문에 먼지도 잘 묻고요. 끈적끈적거리고 이물질이 묻기 쉽습니다. 또한 피부색이 칙칙하거나 볼 부위가 붉은색이 띠기 쉽습니다. 다음은 건성 피부를 볼까요? 여러분들 이미지에 있는 모델 피부를 보세요.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 속 이미지처럼 수분이 많이 부족해 보이거나 건조해 보이거나 푸석푸석해 보이거나 쩍쩍 갈라져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건성 피부를 관리를 못한다면 20대 중후반부터 피부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갈라지기 쉬워요. 이 건성 피부는 건조함과 잔주름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성 피부의 특징으로는요. 수분과 피진이 부족하고요. 화장이 들뜨고 피부가 얇습니다. 얼굴이
세안하고 나서 심하게 당기기도 하고요. 피부가 송산되기 쉽고 주름 발생이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공이 작고 윤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모공이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모공이 있다 하면은 먼저 지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공이 조금 촘촘하게 작게 있으면 건성 피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공이 큰 게 바로 지성 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복합성 피부를 볼까요? 자, 이미지 모델들을 보시면 T존, U존이라고 되어 있죠? T존은 이마와 코를 말하는 것이고 U존 부위라고 말하면 얼굴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합성 피부는 지성과 건성 이 두 가지가 함께 피부에 공존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합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성 제품만 쓸 수도 없고 건성 제품만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가지고 따로따로 제품을 적용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복합성 피부의 특징으로는요. T존 부위는 피지 분비가 많아 여드름이 잘 생기는 지성일 경우가 많고요. U존 부위는 당기거나 잔주름이 쉽게 생기는 건성 피부의 경우가 많아요. 이 복합성 피부는 기후 변화에 쉽게 균형을 잃기 쉽고요. 화장품 선택이 어렵고 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4가지 피부 유형을 보셨는데요. 어떤 피부가 나의 피부와 가장 비슷한 것 같으세요? 이 4가지 유형을 잘 기억하시고 피부 분석을 해볼게요. 피부 분석으로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진법이에요. 문진법은 말 그대로 고객에게 물어서 질문을 해서 지성인지 건성인지 중성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에 수분은 얼만큼 보충하세요? 세안 후 당기거나 하시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견진법은 육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피부 유형별 특징을 보셨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코에 모공이 넓은지 작은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피부 표면이 매끄러운지 섬세한지 아니면 유분기가 많은지 번들거리는지 잔주름이 많은지 눈으로 보고 지성인지 건성인지 중성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촉진법이에요. 촉진법은 손으로 이마나 코 주변에 한번 만져보세요. 만졌을 때 손에 묻어나오는 유분기에 따라서 지성인지 건성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기를 이용해서 판독하는 방법인데요. 기계는 가정에서 쉽게 이제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촉진법과 눈으로 보는 견진법 이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피부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준비하신 거울을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촉진법으로 T존이나 U존에 한번 만져보셨다가
손에 유분기가 번들거리는지 묻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얼굴에 코 부분이 모공이 있는지 없는지, 넓은지 작은지, 번들거리는지 아니면 피부가 포석해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자신의 피부 타입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피부 유형과 특징, 아까 전에 보았던 영상 있죠? 영상을 3분 정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영상과 비교하시면서 피부 타입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신의 피부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분석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집에 있는 클렌징 제품과 비교해서 나에게 맞는 제품인지 아닌지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 자리를 이동할까요? 렛츠고! 자,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은 클렌징 제품들이에요. 종류가 다양하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앞서 피부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자신이 피부 타입이 어떤지, 지성인지, 중성인지, 건성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어요. 이제부터는 클렌징 제품들을 알아보고 나하고 맞는, 나하고 적합한 제품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하고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클렌징 목적부터 알아볼까요? 클렌징은 선생님이 제1교시였죠? 피부 미용의 개념에서 잠깐 알려드렸는데요. 클렌징이란 피부 표면에 묻어있는 피지, 땀, 분비물,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노폐물을 제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흡수시켜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아무래도 피부 표면에 먼지나 피지가 많다 보면 메이크업을 했을 때나 아니면 수분크림, 영양크림을 영양 흡수를 시켜줄 때 모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흡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클렌징을 함으로써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흡수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클렌징의 분류를 볼까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먼저 소개할게요. 자, 클렌징 오일이에요. 말 그대로 오일 타입이에요. 맑고 투명한 오일 안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유분이 어느 정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건조한 건성 피부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일의 제품이긴 하지만 수분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의 제품을 사용하시고 이중 세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중 세안이란 폼 클렌징 등으로 다시 한번 세안을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끈적끈적하다고 느껴서 오일 제품 사용하시고 폼크림 제품도 사용하시는데요. 유분 수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들은 이중 세안 필요 없이 오일 제품 한 가지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먼저 선생님이 제품 유형을 형태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손 소독부터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은 개인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손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처럼 알코올 묻은 솜으로 손을 앞, 뒤, 사이사이 닦아주시고요. 또는 솜이 없다면 에탄올, 알코올 분무기로 손을 뿌려주세요. 자, 그리고 사용할 비품도 한번 소독해 주시고요. 오일을 한번 펌핑해 볼까요? 끈적끈적해 보이지만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클렌징 오일입니다. 소량을 부분적으로 피부에 도포를 하시고 가볍게 자극적이지 않게 러빙 해주시면 피부에 묻어있는 먼지, 피지,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겠죠? 오일을 사용하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클렌징 오일이었고요. 다음은 폼 클렌징이에요. 폼 클렌징은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펌핑했을 때 바로 거품이 나는 거. 두 번째 제품은요, 펌핑했을 때 투명한 젤 타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같이 섞어서 거품을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한번 형태를 볼까요? 먼저 펌핑했을 때 바로 나오는 거품, 폼 클렌징이에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펌핑했을 때 젤 타입이에요. 투명한 젤 타입인데 물과 희석하면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둘 다 폼 클렌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펌핑했을 때 거품 나오는 거는 바로 폼 클렌징이라 하고 이렇게 젤 타입이 나와서 물과 섞는 것을 클렌징 젤이라고 해요. 폼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부형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지성 피부가 사용하면 가장 적합한 제품이에요.
지성 피부는 아무래도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피부 유형에 보다는 좀 더 피지가 더 많고 번들번들거리고 피지 분비가 많아요. 그래서 클렌징 제품들 중에서 이 폼 클렌징과 J타입이 가장 세정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성, 복합성 피부들이 사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클렌징 제품들 중에서 세정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한다면 바로 폼 클렌징과 J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클렌징 폼 제품도 확인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건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고 지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클렌징 제품을 소개할게요. 자, 바로 클렌징 로션이에요. 클렌징 로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킨 로션 바를 때 쓰는 그 로션 있죠. 기초 화장품. 그 로션과 제형이 비슷해요. 클렌징 로션은 다른 말로 밀크 로션이라고도 하고요. 이 밀크 로션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성 피부도 사용해도 되고 건성 피부도 사용해도 되고 복합성 피부도 사용해도 됩니다. 클렌징 밀크 로션 또한 로션이긴 하지만 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 세안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클렌징 밀크 로션도 클렌징 오일과 마찬가지로 이중 세안하지 않고 소량으로 가볍게 피부에 문질러서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그리고 클렌징 밀크 로션까지 보았는데요. 밀크 로션도 한번 제형 볼까요? 형태가 어떻는지. 사용하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한번 닦아주고. 자, 로션같이 비슷해요. 여러분들 집에 갖고 있는 클렌징 제품은 어떤 걸 사용하시고 있나요? 다시 요약을 한다면 클렌징 오일은 유수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에 적합하고요. 폼 클렌징은 피지 분비물이 많은 지성 피부에 좋고요. 그리고 클렌징 로션은 지성이나 건성이나 복합성이나 모든 피부에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자, 이 밖에 클렌징 제품이 또 기타로 한 개 더 있는데요. 바로 클렌징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형태는 물처럼 아주 가벼워요. 그런데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지우는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 화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절대로 피부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딱 포인트만, 눈 화장이나 입술 화장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실 때는요, 소량만 써서 가볍게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 눈,
또는 마스카라 또는 입술을 가볍게 화장을 지워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클렌징 제품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정말 다양하죠? 클렌징 제품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는데 이렇게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1교시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딥클렌징 기억하시나요? 클렌징은 하루에 한두 번 아침 저녁으로 세안 시나 메이크업 지울 때 사용하고요. 각질 제거인 딥클렌징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각질 제거를 하기도 해요. 보통 중성 피부나 건성 피부는 주 1회 정도 딥클렌징을 하고요. 선생님처럼 지성 피부는 주 2회 정도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두 가지 타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각질 제거를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고마지 필링 제품인데 보통 보기에는 제품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알갱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마지 필링 같은 제품은 얼굴에 바르고 나서 한 3분 뒤에 물 묻은 물을 조금 묻힌 손으로 가볍게 러빙을 해주면 각질이 두두두두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쉽게 각질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자, 3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각질이 보이나요? 이렇게 가볍게 얇게 바르고 나서 자극적이지 않게 문지르면 각질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바르고 나서 J타입인 제품을 바르고 나서 가볍게 문질러주면 각질이 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을 보이는 거죠. 요게 고마지 제품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스크럽 젤이에요. 스크럽 젤은 보시다시피 제품 안에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 알갱이는 보통 쌀겨, 조개 껍질 이런 제품들을 잘게 부숴서 제품 안에 섞은 거예요. 알갱이가 들어있다 보니까 만져보면 쉽게 알갱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알갱이로 피부에 도포를 해서 가볍게 물을 묻히고 러빙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제품은 어느 피부의 타입이 쓰면 좋을까요? 고마지는 알갱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피부가 다 사용해도 되는 각질 제거제고요. 스크럽은 알갱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 표면에 자극을 주겠죠? 그래서 피부가 거칠고 모공이 넓은 여드름이 있을 지성 피부는 가급적 스크럽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스크럽은 건강한 중성 피부나 여드름이 없는 두꺼운 피부가 조금 좋아 보이는 유분기만 있는 지성 피부라든지 각질이 두껍게 쌓여있는 건성 피부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실 때 항상
자극적이지 않게 부드럽게 손에 물을 묻혀서 러빙해 주세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클렌징제와 각질 제거제를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랑 선생님이 소개한 제품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보통 피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좀 더 피부가 거칠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중성 피부는 건성이 될 수도 있고 좋았던 중성 피부가 지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은 화장품 그 종합적으로 파는 곳에 가면 고마지나 스크럽 같은 제품을 많이 볼 수 있고요. 클렌징 제품도 다양하게 로션이나 폼이나 젤 제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피부에 맞는 제품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피부에 제품을 사용했을 때 가볍게 자극적이지 않게 러빙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선생님이 모든 피부가 사용하는 클렌징 로션으로 먼저 가볍게 부위별로 러빙을 하기 전에 도포를 잘 해주시고요. 손에 열을 조금 발생해서 손에 묻어있던 제품을 녹여주시고 가볍게 도포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직접 손으로 본인의 얼굴에 클렌징을 하겠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클렌징 하실 때 따라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테크닉을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먼저 볼부터 가볍게 굴러주세요. 턱에서 귀, 입에서 위로 동글동글 귀 중앙까지, 코에서 관자까지 2번 정도 반복할게요. 그 다음 가볍게 2번, 3번 손가락에 턱을 쓸어주고 그 다음에 인중과 턱에 올려서 콧망울 돌려주고 코뼈 쓸어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마 러빙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중앙에서 멀어지면서 관자에서 마무리.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고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각질 제거나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실 때 동일한 방법으로 클렌징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클렌징 제품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주제는요. 피부 유형에 따른 특징과 그리고 피부 분석, 그리고 피부 분석에 따른 클렌징 제품과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가급적이면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을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좋았던 중성 피부가 쉽게 건성이나 지성 피부로 변하기 쉽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두 번째 주제였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는 봄철 피부 관리 방법입니다.